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항 국민안전처 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1항에 따라 국가 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 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제 뭐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냥 공부를 하실 때 안전처 장관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시 재난에 관한 예방대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총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해야 된다. 머스트라는 말이에요. 머스트. 그러지만 대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을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민방위 기본법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좀 내는 경우도 있어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재난에 대한 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재난교육을 받을 때는 그냥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좀 그래서 여기에는 1항은 강제조항, 1항은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규칙 그 옆에 보면 뒤로 넘어가 규칙 32에 2 있어요. 국가 재난안전교육의 실시. 넘겨보세요. 뒤에 혹시 있는가? 있죠? 같이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규칙 32조를 보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통역 전달을 할게요.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서 32조 1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 계획의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또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라. 또 3호 법 23조 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에 대한 국가재난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국민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볼게요. 교육훈련,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시간은 법 23조 1항 전단에 따라 민방위에 대한 교육훈련의 총 일수와 총 시간에 포함한다. 또 3항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법 23조 2항에 따라 주민 재난 안전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는 해당 주민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또 4항 국민안전장관은 주민 재난 안전 교육의 일정 교육 내용 등 신청에 관한 사항을 국민안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5항 1항부터 4항까지 규정된 사항에 국가재난교육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안전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래서 국가재난안전교육도 여기도 이제 하나의 시험 문제가 하나 법하고 영이 묶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좀 나올 수 있는 파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어떤 내용이냐? 내용하고 시간하고 홍보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또 대원이 아닌 주민에 대해서 우리 국가재난안전교육을 우리는 주민재난안전교육이다. 그런 말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장에 필요하다 인정한 사항을 포함시켜주고 그리고 안전교육의 시간은 추가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총 10일 50시간의 범위 있잖아요. 그 안에 2항에 대해서는 포함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대원이 아닌 주민이 우리가 신고를 할 때는 누구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다. 거주지 시군구청장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안전처 장관이 할 일이 있어요. 뭐를 안전처 장관은 홈페이지에 대해서 게시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근데 안전처 장관도 해야 될 일이 적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 재난 안전교육의 일정 교육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거를 홈페이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려줘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4항 또 3항 또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24조 볼게요. 법 24조 보고 바로 뒤이어서 지금 편집이 조금 그렇게 됐는데 좀 묶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4조 볼게요. 1항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를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는 지역 민방위에 대해서 같은 세대하는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고 직장 민방위에 대해서는 직장장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게 누구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훈련 통지서는 본인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없으면 세대주, 성년자한테 해주고. 이번에 개정사항이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나요? 아, 들어가 있죠? 통지서 수령인이 그게 언제까지인가요? 내년도에 들어가나? 내년도에 들어가죠? 아니, 이제 내년 후반기 시험에 들어가죠. 후반기 시험에. 지금 전반기 시험 보는 사람은 그냥 본인이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인데 후반기에는 통지서 수령인까지 들어간다. 2017년도 후반기부터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을 가름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도 규칙도 같이 묶어서 하셔야 되고 1항, 2항 그래서 민방위 대원은 대원에게 본인에게 훈련 통지서를 전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역예비군 대원은 같은 없을 때는 세대주나 가중 성년자가 들고 직장 민방위 대에서는 누구한테 전달한다? 직장장에게 전달해주면 직장장이 교부해주겠죠. 받아가지고 해주겠죠.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영 30조의 민방위대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볼게요. 참고조항 앞에 넣어놨어요. 23조는 그러니까 원래 법에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연 10일 50시간 범위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영 30조 여기도 중요한 파트예요. 여기도 좀 중요한 파트, 여기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1항에 보면 법 23조 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그래서 민방위대 교육훈련은 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바에 실시한다 그랬고요. 2항에 보면 법 24조 1항에 따라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면동장이 교육훈련 7일 전까지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합니다. 교부해야 된다. 다만 5항에 따른 보충 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가로에 보면 직장 민방위 대원,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자교육 경우에는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7일 전까지 본인에게 교부하던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3항 교육훈련 통지서는 보충 교육훈련 통지서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4항 법 23조 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기능 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5항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국민안전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충 교육훈련을 받아야 된다. 6항 통지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 여기도 좀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파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훈련은 안전장관이 정하는 바에 실시한다 그랬고요. 통지서는 누가 준다? 읍면동장이 준다. 언제까지?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주는 거죠. 예비군 훈련 통지서 며칠 전에 줘요? 7일 전. 똑같아요. 훈련 통지서는 7일 전에 준다. 그 다음에 5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48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5항은 뭐라 그랬어요? 5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 우리가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도 마찬가지 1차 동미참 참가하지 않은 사람 훈련하도 하나요. 그러듯이 보충교육훈련을 받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48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우리가 48시간 전이 있잖아요. 48시간 전이면 이거는 뭐라 그래요? 2일이죠, 2일. 2일 전이란 말을 왜 안 쓰고 이걸 썼을까요? 2일하고 48시간.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법에는 당일 불산입이 있어요. 당일 불산입. 예? 당일 불산이니까 2일 전에 주면 3일 전에 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근데 48시간은 주니까 보충교육 훈련 받으면 2일 전이니까 이거는 뭐야? 48시간이니까 49시간 전에 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서비스 안 해주겠다라는 거지. 이게 딱 2일 전, 2일에서 한다 그러면 50시간, 뭐 49시간 전에 주면 되는데 2일 전에 보내주면 3일 전에 줘야 된다고 계산하고. 그러면은 보충교육 훈련도 잘못하면 늦어져 버리는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비군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무 편하면은 9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비군 지휘관들이 훈련 통지서를 주면 이제 법에는 7일 전인데 당일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9일 전에 통지서를 줘라. 실무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8시간과 2일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48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시간 개념은 그런 거예요. 2일 전을 하면 당일 불산입이라고 법률적으로 해서 3일이란 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훈련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충교육 훈련 통해서 48시간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에 보면 민방위 대원 또는 직장 민방위 대원 그리고 민방위대 요원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통지서를 준다. 그러니까 직장 민방위대는 누가 준다 그랬어요? 지역 민방위대는 읍면동장이 주고 직장 민방위대는 누가 준다? 시군구청장이 가로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직장 민방위대는 누가 줘요? 시군구청장이 준다 그랬어요. 여기 가로에 있잖아요. 직장 민방위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요원, 기술 및 기능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교육훈련 7일 전까지 소속 민방위대를 거쳐서 본인에게 교부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역은 읍면동장이 주지만 직장 민방위대는 누가 준다? 시군구청장이 준다. 가로도 같이 읽어야 된다. 여기는. 그리고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48시간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교부 가능하다. 그러니까 48시간 전에 줘라.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법 23조 사항에 따라서 교육훈련 유예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본인 또는 세대주나 가족 중 성명자가 민방위대원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연기받은 사람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승인 받아라. 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민방위 대장에 신고해서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승인이란 말까지 딱 쳐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대 간부요원, 그걸 우리가 민방위대 요원이라 그랬어요. 민방위대 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사람도 간부니까 어느 일정한 장소가 있잖아요. 스케줄이 있고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뭐 어느 정도 기간을 줬겠죠. 그러니까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숫자가 또 좀 중요해요.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5항에 교육훈련 통지 받은 자가 참가하지 않을 때는 뭐 보충 교육훈련을 받도록 돼 있고요. 또 통지서는 동의를 받을 때는 두 가지죠.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전자문서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것도 개정사항이에요. 전자문서, 등기 우편으로 전달 가능하다. 두 가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시험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예비군은 언제 연계해요? 공부하신 분들 위해서 물어볼게요. 예비군은 언제까지 연계하면 돼요? 예비군법에는. 내가 예비군 지휘관이에요. 우리 대원이 언제까지 하면 연기 받아줘요? 없어요.
훈련하기 전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지정된 일시 전까지. 1시간이란 말은 민방위만 있고, 내가 그러니까 예비군 법에는 이제 실무적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아팠다 그러면은 훈련 받는다 그러면 동대장님한테 훈련 받기 전날 전 시간까지 나 아파서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그 지정된 일시라는 것까지니까 이제 여기는 예비군 그래서 민방위는 조금 법이 양이 많으면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예비군법에 비해서. 그다음에 규칙 32조 볼게요. 교육훈련 계획. 그래서 교육훈련 계획에 대해서 이제 1항, 2항이 나와 있어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처 장관은 매년 다음 해의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원한 대원과 34조 자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과목과 교육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또 2항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은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세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1항에 보면은 그러니까 교육훈련 계획 수립권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주는 거고 또 지원한 대원하고 지원자들은 하고 우리가 자체교육 대상자 의무적으로 민방위 대에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 과목과 교육 내용을 다르게 정해서 교육을 해라.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통보받는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장까지 포함을 해서 세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안전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공부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예비군법은 누가 교육훈련 계획 누가 수립해요? 훈련계획? 예? 예비군법은 수임장 하는 거예요? 총장이 하는 거예요? 총장이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현지 교육훈련 민방위 대원이 장기 출장 규칙 33조 봅니다. 민방위 대원 장기 출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에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항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소속 읍면동장한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교육훈련도 예비군법과 같이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장기 출장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받을 수 없다. 그럴 때는 체류지에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읍면동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원칙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 훈련 받으면 시군구에 있는 체육관 또는 그 강당에서 집합교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한 시군구청장이나 또 조그만 규모가 있는 데는 읍면동장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민방위 국동체 같은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소속 읍면동장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통보해야 된다. 멋있어요. 당연히 통보하겠죠. 그리고 또 민방위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인터넷상으로 교육합니다. 인터넷상으로 교육해가지고 지금 그 정도까지 민방위는 지금 그런 쪽으로까지 들어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규칙 34조 자체교육 인정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조금 나올 만한 파트예요. 조금 애우긴 애와야 될 파트인데 한번 볼게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 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장이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으로 가름한다. 이 경우 소속 선장이나 직장장은 국민안전처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네, 이로 원양어선 및 외양선의 선언과 일의 추로 기간이 10월 이상인 어민, 주한 애국 공간에 근무하는 정규 직원, 3호 국가 및 공공기관에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또 항로 표시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항공교통관제소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원, 철도 정사원, 기관사, 검차 승무원, 열차 승무원, 보선원. 그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여객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강업부터 암호까지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 운전자,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종사하는 환경미화원과 이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의 운전자, 또 10호 항공법에 따른 전기 항공 운송 업무, 항공 업무 또는 객실 승무원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 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 11호 그 밖의 업무 특성상 집합교육이 곤란한 경우로 국민안전장관이 정하는 자. 이하 교육훈련을 실시한 직장장, 선장장은 자체 직장교육훈련 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소속 민방위대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또 3항 교육훈련 실적은 그 직장이나 선박의 업무 일지 등의 기록 유지해야 하며 직장장이나 선장의 확인이 있어야 된다. 여기 자체교육 인정자는 예비군법으로 따지면 뭐하고 비슷합니까? 보류자하고 좀 비슷하죠. 보류자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여기에 자체교육 인정도 가로에 그냥 넣어서 박스로 너가 자체교육 대상자 아닌자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도 모의고사도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피교육 중 그 승선, 재직, 피교육 중에 있는 자의 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장이 자체 교육 훈련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로에 보면 원양어선하고 외양선 선언과 일의 추로 기간이 10월 이상인 어민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돼요. 6개월 이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6개월 이상 조직제해자죠. 조직제해자. 18조에 보면 6개월 이상은 조직제해자라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3개월 이상인가요? 3개월은 여기 조직에 한번 보세요. 조직. 15 있잖아요. 15. 18조에 15, 1항에 15 있잖아요. 18조. 민방위 설치, 조직 편성에 보면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는 조직 제외자란 말이야. 그럼 아까 3개월이라는 것을 들었죠? 그거는 뭐예요? 면제자. 예? 면제자. 이게 잘 헷갈려요. 그래서 원양어선 및 외양선의 선언과 일의 추로 기간이 10월 이상인 어민은 그냥 자체 교육이다. 이게 6개월 이상인 사람은 6개월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또 3개월 이상이 아니라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뭐 단기간에 가는 외양선은 자체 교육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일의 추로 기간이 10월 이상인 어민 같은 경우는 선장이 뭐 자체 교육을 해라.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주한애국군 공간에 근무하는 정규 직원, 그 사람들도 당연히 자체교육 인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 공공기관에서 교육기간이 있는데 3개월 이상, 여기 또 헷갈려 하는데 3개월 이상 교육받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항로표지, 우리가 보류자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항공교통관제소,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그리고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하고 정비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 철도종사원이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검열보기 이로 외우세요. 검열보기, 검차 승무원, 열차 승무원 있잖아요. 우리가 표 검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새는 뭐 여자들이 하는데 검열보기다. 그 대신에 여기에는 우리가 예비군법은 지하철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하철이 없어요.
여기는 민방위는 지하철은 빠져 있고, 그다음에 8호는 주로 버스 관련된 여객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 운전자 해당되고, 관광버스 그런 거는 해당 안 됩니다. 관광버스 놀러 다니고 그런 데는 해당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호 같으면은 폐기물, 미화원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차량의 운전자, 이런 사람들도 해당 안 된다. 그리고 항공기 있잖아요. 항공 업무, 객실 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 종사자, 객실 승무원도 여기에는 자체 교육 대상자다. 그 밖에 이제 안전장관이 정하는 자인데, 직장장이 이제 훈련 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민방위 대장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 거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 35조 볼게요. 규칙 35조 보면 민방위 대우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호 자가 된다. 그래서 1호 민방위 대원에 소속된 민방위 대우 대장. 그러니까 이제 교관은 민방위 대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호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 공무원. 또 3호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방위 대장이 한다던가, 그럼 민방위 담당 공무원이 하는데, 여러분들 지휘관들도 그 민방위 대 교관으로 가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학식 기능이 있다고 해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은 시도지사 읍면동장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시험에 구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이게 구별만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시도지사부터 읍면동장, 그리고 3호는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그럼 교육훈련 소집은 어떻게 하느냐? 통지서는 서식에 따른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대 요원은 각호자를 말한다. 우리가 민방위대 요원이라고 그랬죠. 간부하고 기술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는 민방위대 요원에는 민방위 대장이라고 그래요. 대장, 그리고 부대장, 중대장, 소대장 및 분대장. 우리가 앞에 편제 배웠죠. 편제 보면 연대 없어요. 대대라고 그랬죠. 민방위 대. 그래서 민방위 대장, 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까지 있고, 그리고 2호 보면 수방, 의존, 토건화 등 분야의 기술 및 기능 요원이다. 그래서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 분야의 기술 및 기능 요원이 들어가 있다. 민방위 대요원은 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오타가 아니라 그랬어요. 모의고사 볼 때 이거 오타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사망, 교육훈련 위에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위에 신청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민방위 대요원에 대해서 그냥 어떤 사람이다.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체교육 인정자 조금 숙지를 해야 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내비군법 같이 보면서 보류자하고 같이 영보류자 그거 좀 구별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지하철은 없고 철도 종사원, 면제 있어요. 면제자가 우리가 대상자 있었다 그랬죠. 5가지 그 사유에 대해서 031조 볼게요. 교육훈련 면제. 법 23조 3항에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직장 민방위 대원하고 민방 기술지원대원이죠. 기술지원대원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는 거죠. 교육훈련 면제받은 사람들. 다만 법 13조 제3항 3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해서는 읍면동장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직권으로. 2항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자가 형의 집행 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그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소속 민반이 거쳐서 읍면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제 규칙에 보면 구두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냥 뭐 서류에 의해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육훈련 면제도 면제받을 사람은 우리가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고 직장이라든가 또 기술지원대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법 23조 3항 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가로에 내가 넣어놨어요. 우리가 법에는 없는데 가로에 넣어놨는데 재복구 참여자가 아니에요. 안전차관이 지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가 읍면동장이나 시군구청장의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이번에 또 그제 신문에 보니까 지금 A1 있어가지고 군에서 재복구 참여해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방위 대원이 그런 게 했을 때는 안전처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도 좀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면제받는 자가 신고할 때는 7일이란 말 잘 안 나오는데 7일이란 말이 민방위 기본법에 있어요. 7일 이내 민방위대를 거쳐서 읍면동장에 신고하고 또 민방위 직장 민방위 대원하고 기술지원대는 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해라.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면제자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이라 그랬어요.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간다. 그런 사람들도 면제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복구 참여자로서 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고 특수기능자들, 특수교육에 대해서 받는 경우에서 면제한다 그랬으니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읍면동장. 또 직장하고 기술지원대는 시군구청장한테 한다. 그런 거를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밑에 다 있죠. 제가 참고로 넣어놨고 교육훈련 면제 규칙에 볼게요. 그래서 법 23조 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 신청을 받아야 된다. 다만 법 23조 3항 2호에 해당하는 자가 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해당 기관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를 가름할 수 있다. 여기 1호, 2호, 3호, 4호는 내가 법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도증명, 근거 이상 형을 선고받은 자 그러면 교육청 발행하는 제도증명서, 그리고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출입국 관리소장이나 관리출산소장이 발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서류. 그 다음에 특수기능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4호에 유해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결혼을 했다 그러면 청첩장이라든가 뭐 그런 사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또 다쳤다 그랬을 때는 뭐 진단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소멸 신고는 뭘로 온다? 구두로 온다. 말로 온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1호하고 2호는 뭐죠? 주로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교도소에 깜빵 갔다 그러면 최소 증명서라든가 그러면 또 해외 나가 출입국 관리도 한다 그러면 그 읍면동장이 그냥 기관의 사실을 확인하는 거로 이게 요새는 지금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증명서류 내지 말고 그걸로 이제 확인하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규칙 38조 볼게요. 가끔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출석 상황을 민방위 대원 명부에 따라 교육 때마다 확인하고 기록해야 된다. 또 출석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한 민방위 대원 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 없이 각호 구분에 따른 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 관리해야 된다. 독립 민방위 대는 읍면동장,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 대는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석 확인은 예비군 훈련하고 다르게 민방위대는 주로 시군구청에 우리가 그 강의장을 빌린다든가 거기서 합니다. 근데 이제 민방위 대원은 민간인이잖아.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쉬는 시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교육 받고 나가면 통지서에다가 들어갈 때 도장 찍어줘요. 도장을 찍어주는 게 그게
교육대마다 확인하고 기록하는 거야. 도장 딱 찍어줘야 이제 2개 찍으면 민방위 그 통지서 가지고 내면은 이제 훈련 받았다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쉬었다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기 자기 집까지 일 보러 간다고 4시간 받으면 첫 시간만 딱 교육받고 2-3시간 땡땡이 치거나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교육대마다 확인하고 기록한다. 이제 부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부대 내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방위대는 민간인 통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 서명, 그래서 통립민방위는 읍면동장의 확인 서명 받아서 보관 관리해라,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불참자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규칙 39조 불참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훈련 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법도 마찬가지죠. 삼진아웃 항상 이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경고해가지고 2번 보충교육 기회를 줘요. 그리고 3번째는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 이런 것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죠. 과태료 부과한다. 과태료. 벌금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벌금과 과태 차이가 있으니까 과태료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 주고 과태료 부과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위해자의 보충교육과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의 경고 및 보충교육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자의 책임하에 한다. 그래서 통립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시군구청장, 또 민방위기술지원대 대원 및 직장민방위 대원은 시군구청장인데, 우리가 이제 통립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경고 및 보충훈련은 각호자의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읍면동장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이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장 플러스 또는 시군구청장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놨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차이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대원이나 직장민방위대원은 당연히 편속 관리가 시군구청장이 하니까 당연히 시군구청장이 하지만 통리대원에 대해서도 읍면동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한다. 이런 것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결과 보고 규칙 40조에 보니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민방위대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다음 각호에 따라서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읍면동장은 관할 지역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달 3일까지 시군구청장한테 보고하고, 또 시군구청장은 분기별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상반기 교육 실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하반기 교육 실시 결과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안전장관한테 보고한다. 이것도 좀 앞에 편성 보고 있었죠. 상반기. 예? 그래서 7월 5일, 10일, 15일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읍면동은 다음 달 3일이죠. 3일.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분기별 5일인가요? 네, 5일.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면 시도지사는 이게 뭐예요? 20일이죠. 20일이. 20일. 상반기는 20일. 하반기는 1월 20일까지 보고한다. 같이 묶어서 숫자도 묶어버리세요. 1월 20일까지 안전장관을 보고한다. 이게 편성 현황 보고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상반기가 7월 5, 10, 15. 여기서는 그 딱 빠져가지고 20일이란 말이 쓰잖아. 20일. 시도지사는 1월 딱 구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읍면동장은 다음 달 3일. 시군구청장은 분기별 다음 달 5일. 그리고 시도지사는 상반기 7월 20일, 하반기 1월 20일. 그리고 앞에 있는 써놓으라고 정 안 되면 이제 할 때 써놓으면 되잖아요. 같이 써가지고 빈칸에다 써놓으시면 되죠. 그 편성 현황 보고는 5, 10, 15, 20 딱 하면 묶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관 수당
교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의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휘관들이 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이런 교관을 할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033조 민방위대 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 민방위대 요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원은 누구라 그랬어요? 민방위 대장부터 기술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탁이나 전지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민방위대 요원에 대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전문 교육기관은 군 교육기관이 있겠죠. 학군계도 할 수도 있고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우리가 그러면 민방위 교육기관은 누가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 이거 하는 거죠. 위탁교육은 국민안전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위탁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다음 민방위 교육기관은 시도지사, 안전장관이 두도록 돼 있다. 그런 좀 기관장의 차이점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교육훈련이 좀 하다가 좀 그 짬을 냈는데 교육훈련에서 당연히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법에 있는 우리가 교육훈련에 대해서 당연히 좀 잘하면은 두 문제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23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실 필요가 1, 2, 3, 4, 5에 하고 그 다음에 재난교육도 하나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교육훈련에 대해 통지서는 누가 주느냐 그런 것도 7일 전에 준다 그랬죠. 그리고 보충교육은 48시간 그런 것들이 030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받는 자는 1시간 전까지 승인 받도록 돼 있다. 그리고 요원에 대해서는 2일 전까지 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런 조항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계획이나 현지 교육훈련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자체교육 인정자가 조금 까다롭지만 규칙인데 외워야 될 요소가 좀 있는데 그래도 좀 보면서 구별해가지고 예비군법 보류자와 같이 좀 구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면제는 우리가 다 그 법에 내가 묶어서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면제 소멸할 때는 7일이란 말이 신고한다. 그런 내용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규칙 30조에는 서류고 출석 확인 그 다음에 불참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죠.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비군은 어떻게 해요? 안 나왔어요? 그런 내용이? 동원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법도 공부하시게 되면 동원훈련 같은 게 바로 기회 한 번 줘갖고 안 되면 바로 벌금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방위는 2번 기회를 주고 그런 거. 예비군도 똑같아요. 2번 주고 기회를 주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 결과 보고는 편성 명부 같이 해서 묶어서 50, 15, 20일.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 다음 달 3일. 그리고 시군청장 다음 달 5일. 시도지사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는 1월 20일까지 보고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뒤에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 점 마지막. 민방위 훈련까지만 하고 식사로 갈게요. 1항 국민안전처 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 날로 정하여 민방위 사태에 관한 대처 능력을 습도하게 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장관은 필요하다 인정할 때 훈련 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주민은 훈련에 참여해야 되고 중앙간서장, 시도지사, 시군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034조 볼게요. 안전장관은 관계인간 합동으로 민방위 훈련 운영과 내용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1항에 규정된 사항에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장관이 정한다. 그러니까 민방위 우리가 대상자에 대한 훈련이 있고 여기는 민방위 훈련이에요. 일반 주민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월 15일 민방위 날로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 사태 대처 능력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매주 매월 15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이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밑줄 쳐놨어요. 제가.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꼼꼼하게 보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장관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누가 한다? 민방위 훈련은 누가 한다? 안전처 장관이 한다. 안전장관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인정할 때는 일정과 조정이나 추가해서 실시한다. 그런 내용이고, 경비에 대해서는 뭐 하고, 근데 주민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가 아니지. 참여 반드시 하도록 돼 있잖아. 민방위 훈련 하면 대피소 가다거나, 그러면 버스나 차량 운행도 중지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은 참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 34년 특별한 건 없는데 장관이 훈련 운영 내용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다가 말하는데, 모든 국민하고 여기서 민방위 주민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민. 그래서 주민은, 국민과 주민의 차이점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봐셔야 되고, 또 민방위에는 주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민방위, 외국인들이 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도 민방위 훈련을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민투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 국민투표, 주민투표.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주민이라고 그러고, 국가하고 주민하고 크게 또 보면 또 차이점은 외국인들한테 보면 주민은 영주권이라 되고, 또 국민을 하면 국적 갖고 있는 그런 거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현재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주민이란 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